많은 국민이 대통령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참 궁금해합니다. 얼핏 보니까 삼성 야구장에 갔었던 모양이죠, 어제나. 근데 거기에서 남녀가 나와서 일본 기모노를 입고 공연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아침에 잠깐 봤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광복절 기념사에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외교 현장에 나가서는 왜 그런 말과 행동들을 하는 것일까요? 국민을 향해서는 왜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일본에서 핵 폐수를 태평양에 무단 방류하는데 왜 찬성하는 것일까요? 대통령의 부인은 왜 또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자랑하는 일에 열중하는 것일까요? 참사를 겪는 국민을 왜 외면하고 자기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되고 대통령의 처남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는데 왜 한마디의 말이 없을까요? 왜 대통령은 국민을 무시하고 국회를 무시하고 심지어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무시하고 뒤집어 엎어버리는 것일까요? 국민을 대신해서 정부에 질문하는 국회의원을 대하는 장관들은 왜 그렇게 오만방자하고 입가에 조소를 띠며 심지어 삿대질까지 하며 큰소리 치는 것일까요? 여당 정치인들은 왜 잘못 가고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한마디의 충고나 비판도 못하는 것일까요? 대통령을 보좌한다는 비서들은 왜 간신배처럼 그저 굽실거리고만 있을까요? 그러면 야당은 다수의 의석을 가지고도 왜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할까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또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기 입으로 내뱉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합동으로 을지훈련이라는 전쟁 연습을 대규모를 자랑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우주방위군도 참여하고 유엔 참전국도 참여해서 최대 규모로 전쟁 연습을 한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북한과 중국과 러시아가 무서워서 벌벌 떤답니까? 오히려 그들은 더욱 강하게 힘을 모아서 연합하고 대항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고 한반도에는 전쟁의 위협이 늘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하늘에 미군기와 한국 전투기가 날아다니고 금방이라도 전쟁이 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면 외국에서 대한민국은 참 안전한 나라니까 우리 한국에 투자를 늘리자 그렇게 외국 기업들이 몰려올까요? 오히려 투자를 준비하던 외국 기업들조차 대한민국은 전쟁의 위험이 있으니 그것도 일반 전쟁도 아니고 핵 전쟁의 위험이 있으니 다른 나라에 투자하자며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한민국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 아닙니까?
아니 느닷없이 북한에서 중국과 러시아랑 손잡고 남한을 공격해 올 그런 전쟁을 시작할 무슨 징후라도 보여서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대규모 훈련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하면 그 모든 비용은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국가에 돈이 없어서 난리 아닙니까? 미국 항공모함이 미국에서 오면 그 비용 우리가 내는 겁니다. 미국에서 전투기가 날아오면 그 비용도 우리가 내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짓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민방공 훈련을 한답시고 느닷없이 외국인들이 가득한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사이렌이 울리고 자동차가 멈추고 사람들이 지하도로 몰려가 대피하는 것을 보는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은 참 안전한 나라, 그러니까 또 다음에 한국으로 관광 가자, 여행 가자, 그럴까요? 재난에 대비한 민방위 훈련은 당연히 해야 하지만 이번 훈련은 전쟁을 대비한 훈련입니다. 그 민방공 훈련하면서 행안부에서 배포한 그 뭡니까? 국민들에게 알리는 내용들이 있어요. 자,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의 행동 요령, 바람을 등지고 땅에 엎드려서 배가 땅에 닿지 않도록 하고 손으로 입과 눈을 막고. 여러분, 땅에 엎드리라면서요. 배를 땅에 안 대려면 손으로 짚할 거 아니야, 땅을. 근데 또 그 어떤 손으로 입과 귀를 막으라는 겁니까? 핵폭탄이 떨어졌을 때 또 피해야 해야 하는 행동, 우산을 쓰고 비옷을 입고 낙진을 피하라. 이거요, 우리 70년대 초반에 봤던 그 그림이에요. 거기서 한 발짝도 진부하지 않았어요. 핵폭탄이 떨어지면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할. 이미 핵폭탄이 떨어졌어요. 다 죽었어요. 어디로 누가 살아서 어디로 피난을 하라는 겁니까? 이런 걸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아니 미국에 가서 일본과 미국과 한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해서 이제 전쟁의 위협이 줄어들었다면서요. 그런데 왜 핵전쟁을 염두에 둔 전쟁 연습을 하냐 그 말이에요. 도대체가 뭐가 하느라도 앞뒤가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통령과 정부가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이런 짓을 하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떤 부작용이 생길 것인지에 대한 생각 따위는 아예 없습니다. 두세 살을 먹은 아이들이 지금 무엇을 가지고 노는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를 모르잖아요. 시카를 아이가 가지고 노는데 그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이렇습니다. 무조건 미국과 일본과 편먹고 그들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얼마나 나라에 큰 손해를 불러오는지를 모릅니다. 중국을 적으로 만들고 러시아를 적으로 만들면 어떤 큰일이 생기는지를 전혀 모릅니다. 이번 3자 회담을 해서 미국과 일본은 이제 대한민국을 총알바지로 내놓고 뒤에서 중국과 자기들은 손잡고 무역 투고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뭐라고 말해요? 어느 날 보니까 대한민국이 맨 앞에 섰더래요.
그 맨 앞에 선 게 뭐예요? 총알바지예요.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이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답니다. 일본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를 찬성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이것을 홍보를 합니다. 홍보 영상을 대통령실에서 예산을 들여 만들었는데 그 영상 만드는데 3,800만 원 들었답니다. 도대체 누가 어떤 방식으로 동영상을 만들었는데 그런 큰 돈이 드는지 그것도 궁금하지만 이 만든 영상을 문화체육부에서 유튜브 사이트에 홍보하는 데만 10억 원을 썼다고 합니다.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저 가만히만 있어도 될 일을 왜 일본도 안 하는 짓을 대한민국 대통령이 하냐 그 말입니다.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느닷없이 일본을 협력할 파트너라고 하면서 마치 우리가 일본에 뭘 잘못한 것이라도 있는 것 마냥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기자가 물으니까 대통령이 이렇게 말해요. 저희가 더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뭡니까? 우리가 지금 일본에 엄청난 잘못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한 저희가 더 잘해야죠. 일본 마음에 들게. 동해를 일본해라고 하는데 한마디 항변이 없어요. 강릉 앞바다가 이제 일본해예요.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가운데에 있어요. 이제 미국과 일본이 한국이 일본 해에서 일본 바다에서 훈련을 하겠다는 거예요. 독도를 닦기심하라고 일본 영토라고 해도 그저 아무 말도 안 합니다. 왜 독도에서 니네 훈련하냐 그러니까 잘못했어 안 할게. 그리고 취소해버립니다. 일본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자한테 아니 아무데나 주원 받지. 왜 꼭 일본에서 주원 받아야 돼? 돈 받으면 되잖아. 돈 받고 입 다물라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법원에서 계속 이건 아니라고 판결을 내는데도 계속 항고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역사를 잊은 대통령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과연 우리나라 대통령은 역사를 잊었을까요? 그럼 그가 잊은 역사는 어떤 역사였기에 잊었다는 것일까요? 육군산업 캠퍼스에 있는 독립군들의 흉상을 다 철거한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독립군의 흉상을 철거하는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일본이 해야 하는 일이잖아요. 그게 일본의 적군이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대한민국 정부에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역사를 잊었다고요? 아닙니다. 그는 아무 역사도 아는 게 없습니다. 독립운동을 가리켜서 건국의 과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대한민국의 역사가 있는 겁니까? 대한민국이 이승만에 의해서 1948년도에 건국되었다면 그 전에 우리나라는 그럼 일본이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우리 역사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거나 친일파를 뛰어넘는 그저 한낱 일본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과 영부인이 찾아간 야구 경기장에서 일본년 옷을 입고 일본년 옷을 입고 공연을 하고 그걸 보고 희덕거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대한민국입니까? 대통령이라는
인간이 자기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조차 모릅니다. 그냥 누군가의 조종으로 움직이고 누군가가 써주는 원고를 들고 씹으리고 내뱉을 뿐입니다. 지 주둥아리로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지 몸으로 하는 행동이 무슨 짓인지도 전혀 모릅니다. 그럼 반역자입니다. 대통령이요. 반역자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매달아 못 박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자기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르고 범죄하면 죄가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하라고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과 로마 병정은 죄 없는 메시아 예수를 불법으로 체포하고 등에 십자가를 지워 끌고 가며 채찍질을 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고 옷을 벗기고 침을 뱉고 조롱하며 예수를 죽게 하면서도 그들 자신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한 채 벌인 일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를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그걸 서서 구경하고 관리들은 비웃습니다. 35절에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하겠지라고 군인들 역시 예수를 희롱하며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면서 참 꼴 좋다고 비웃는 말이 36절과 한 7절에 나옵니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지금 이 무도한 정권은 국민을 희롱하고 탄압하고 비웃으며 조롱합니다.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 구속하고 신문하며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거짓 뉴스를 퍼뜨려 자기들의 명예를 훼손한다며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내게 끌고 왔도다. 죄 없는 자를 미혹한다면서 고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온갖 불법과 카르텔을 만들어 자기들 배를 태우는 무도한 자들이 오히려 국민을 탄압하고 카르텔로 묶고 겁박하고 국민을 반국가 역적으로 만들면서 공산주의자로 매도하는 짓을 서슴지 않으면서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큰 일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큰 죄를 짓고 있는 것인지 그걸 모른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교회와 지도자를 자처하는 사람들과 신자라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까요? 윤석열을 핥아대며 그를 찬양하게 바쁜 목사와 장로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까요? 헌금이라는 이름으로 성도의 고열을 짜내 거둔 돈으로 대형교회 만들어서 교회 재벌되고 부동산 투기하고 그 교회를 자식놈한테 세습하는 목사들이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까요? 법에도 없는 수많은 헌금 봉투 만들어서 노동자의 돈을 착취해가는 목사들이 자기가 무슨 짓 하는지를 모릅니다. 장로 권사시켜준다고 거액의 헌금을 받고 직분 팔아먹는 목사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더 많은 헌금 거두려고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 복을 팔아먹는 목사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성도의 피 같은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그 돈으로 자식 외국 유학 보내고 검사들 특활비 쓰듯 마구 쓰면서도 무슨 짓 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이 마치 지놈 잘나서 하나님의 특별히 주신 복이라도 되는 듯 생각하지만 그것이 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기득권에 대하여는 아부하고 직분을 남발하지만 가난하고 소외된 성도를 외면하고 무시하는 목사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전혀 모릅니다. 불의에 대하여 침묵하거나 방조하고 심지어 그들과 한편이 되어 악인의 길을 같이 걸어가면서도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무당과 사이비 이단들과 손잡고 무도한 정권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지키겠다며 길거리에서 찬송가를 불러대지만 자기가 무슨 짓을 지금 하는지 전혀 저들은 모릅니다. 그러면서 설교 시간에도 그들을 지켜야 한다고 궤변을 늘어놓고 그것이 애국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털끝만한 권력이라도 가진 사람들이 불러내면 만사 제쳐놓고 달려가서 아무렴이나 복받아서 더 큰 권력 누리라고 축복 기도한답시고 씹으려주고 그리고 던져주는 봉투 하나에 감격하여 개새끼 꼬리 흔들듯 하면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수치심도 없고 자존심도 내팽개치면서도 목사라는 인간들이 그 짓이 무슨 짓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들뿐입니까? 명색의 원자력 전문가 교수라는 작자들이 더러운 권력에 머리 숙이고 양심도 팔아먹고 후쿠시마 핵폐수를 태평양에 투기해도 아무런 문제 없다고 국민 앞에 대가리 쳐들고 씹으려대는 것을 봅니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큰 범죄 행위인지 알기는 할까요? 그런 인간들이 교수라는 직분을 가지고 학생들 앞에서 과연 무엇을 가르칠까요? 바나나 한 개 먹는 것과 같은 양의 방사능 피폭일 뿐이라는 그놈들은 그러면 왜 그 핵폐수를 지 자식놈한테 안 먹이고 그물로 세수도 하고 머리도 감고 샤워도 하고 왜 안 한답니까? 서초동 초등학교 24살 초임 여교사가 스스로 사망한 지 한 달이가 지났습니다. 그를 괴롭힌 부모 중에 갑질한 사람이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는데 일단 두 사람의 실체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은 여자 경찰관이고 한 사람은 경찰 하다가 검찰 수사관으로 있는 남자 아빠고 가짜는 권력을 들먹이면서 얼마나 어린 교사를 향해서 괴롭혔으면 그 어린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단 말입니까? 어제 국교사당 앞에서 수만 명의 교사가 떼약볕 아래 달궈진 아스팔트에 앉아서 발언하는 것을 들으면서 정말 저는 눈물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교사가 그렇게 힘들게 시달리고 노예도 아니고 저는 그 교사의 한마디가 기억납니다. 모든 일을 당할 때마다 선생님은 뭐 하셨냐고 묻는 당신들은 그러면 교사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 말에 정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지 자식 소중한 거야 두말할 필요 없지만 자기들이 괴롭히는 그 교사 역시 또 다른 누군가의 소중한 자식이며 가족인 것 아닙니까? 얼마나 시달렸으면 18년 동안 교사를 하다가 이제는 수많은 병을 얻어서 정신적으로도 병의 퇴직을 한다는
눈물 어린 교사의 말을 들으면서 정말로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부모라는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교사들을 괴롭히면서도 그들 역시 자기들이 하는 짓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그걸 모른다, 그런 말입니다. 일본이 결국 핵 폐수를 태평양에 버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온 인류에 대한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 모릅니다. 이 범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고 자동차로 지나가는 사람을 들이받고 대낮에 공원에서 성폭행한 다음에 흉기로 폭행하고 목을 졸라 죽이는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범죄인지를 모르고 그런 범죄로 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이 평생 가슴에 상처를 안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평생 예수 믿고 살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우월의식과 선면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소외된 이웃을 무시하고 차별하면서도 그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왜 그게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인지 그걸 모르고 여전히 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독재 정치를 하면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검사들이 독재 정권의 개 노릇을 하면서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목사들이 자신의 배를 채우면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이 이웃을 착취하면서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있는데 기독교인과 목사들은 서서 구경합니다. 모두가 죄 없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면서 자기들이 하는 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당신들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줄 압니까? 당신들은 지금 다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그 예수를 지금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